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지금 저희가 농지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농지 원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농지 대장이라는 이름으로 올해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농지 원부와 농지 대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국토부 환경부 고문이기도 하지만 농림수산축산부 고문 변호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 당연히 저희들이 농촌 지원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관계된 일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한국농수산대학교 지금 법률 지원, 법률 자문 용역을 벌써 2년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이라든지 뭐 농업 경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법률 지원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칭 자체가 바뀌어요. 22년도 8월 18일부터. 그래서 농지 원부라는 개념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대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은 있잖아요. 그건 다 필지마다 있다고, 필지마다. 농지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농지 원부라고 해서 농업인을 기준으로 해서 나왔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사람 기준에서 농지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농업인을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 원부가 이제는 필지로 변경하겠다는 거거든요. 필지별로 해서 한 필지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해서 뗐다. 그러면 그 필지가 한 농업인이 만약에 지금 1000제곱미터 이상을 작용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농업인을 띄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농지가 쭉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확인은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농업인인지에 대한 자격증명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제는 필지를 떼어가지고는 그게 누가 그 사람이 농업인인지 여부가 확인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작성 기준이 지금 변경되는 거는 아까 얘기할 때 공부 명칭이 변경되는 건 올 8월 18일부터 변경이 되는 거고 작성 기준은 지금 올 4월 15일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농업인 세대별로 기준을 하던 것을 필지별로 지번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4월 15일부터는 그 바꿔서 기재한다는 거고 이제 명칭도 8월 달부터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농지 원부라는 이름으로 작성되고 있는 게 농업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업인은 지금 1000제곱미터 이상을 농지를 소유하고 경영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현행은 농지 원부가 있었던 거지. 그래야지만 이게 농업인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을 잡기 위해 했던 거였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모든 농지를 다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쪼가리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작은 농지는 농지 대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그 작성 기준 농지 제한을 폐지를 하고 모든 농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필지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지가 다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관할행정청도 변경이 되는데 예전에는 농업인, 그러니까 사람 기준으로 농지 원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농지 소재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농업인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그 농지 원부를 관할하는 행정청이 있었는데 지금은 농지 소재지로 간다는 거죠. 관리 방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농지가 바뀌면서 두 가지가 기준 일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4월 달에 바뀌는 게 있고 8월 18일을 기준으로 바뀌는 게 있는데 지금 관리 방식 변경은 8월 18일부터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지의 공부 작성을 그냥 직권에 따라서 자기들이 관할행정청에서 작성을 했던 거예요. 8월 18일부터는 신고주의로 바뀌기 때문에 그 임대차 계약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 소재지 관할행정청에다가 그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필지도 농지대장이 작성되고 또 발급된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기존의 농업인에 대한 기준이 변동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인은 기본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작용하는 자가 농업인의 기준인 것은 지금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앞으로 개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필지로 그 농지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만 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농지대장으로 개편이 되면서
농림수산축산부에서 Q&A를 만든 게 있어요. 이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농지원부는 언제까지 발급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답변인데요. 이거는 2022년 2월 28일까지 기존 농지원부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그 다음에 기존 농지원부의 발급은 2022년 4월 6일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날짜가 잘 안 맞잖아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아까 보면 지금 우리 8월 18일까지 개정되는 게 있고 또 그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는 게 있어요. 하지만 또 기존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발급 가능한 날은 2022년 4월 6일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좀 통일적이지 않거든요. 어쨌든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 기존 농지원부 자료는 열람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뭐냐면 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15일 이후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되고 그 다음에 향후 해당 기관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원부의 폐쇄 시점에 농가주, 그러니까 농업인 소재지 관할행정청에서 폐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만 조회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농업인을 기준으로 해서 농지원부가 작성되다 보니까 그 주민등록 소재지에서만 지금 폐쇄된 농지원부가 가능하고 이제는 폐쇄 등기부 띄듯이 우리가 폐쇄 농지원부를 발급받는 거예요. 그렇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금 농지대장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제 그 지번 소재지에서 농지대장을 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농지대장은 어디서 발급받느냐? 농지대장 발급은 지자체 어디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 신청인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경작사실이 확인이 완료된 농지대장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부 24시에서 발급 가능하고 무의민은 발급받으려면 시, 구, 읍면, 농지대장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더 문의하시면 되지만 저희가 지금 그 농림수산축산부에서 나온 그 내용 그대로 설명드리면 지금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대장 발급은 농지 소유자 또 임차인이 발급 가능하고 제3자는 위임장 첨부를 해서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나 임차인의 위임장을 발급받아서 그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그 신청을 했을 때 본인 외의 내용이 있다라고 할 때 경우에는 비실명, 그러니까 실명이 이제 기재가 되지 않고 별표 쳐서 이제 발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개인정보를 위한 농지대장을 누구나 발급할 수 있도록 지금 개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지금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는 토지대장 누구나 뗄 수 있어요. 근데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지 소유자랑 임차인만 기본적으로 발급 가능하고 제3자는 위임장 첨부해서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바뀐다는 거고 그 다음에 농지원부에는 그 고유번호 있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준농업법인이냐 그 농업법인이냐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원 그러니까 같이 그 있는 세대원들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이게 세대별로 또 농지를 또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농지 소유, 그 다음에 비동고가족사항이 누군지, 그 다음에 기록사항에 대한 변경 내용, 여기에 보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어떤 거고, 전이냐, 답이냐, 과수원이냐, 기타 농지냐, 그리고 총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작용은 하느냐, 그 다음에 소유 농지의 현황, 그래서 또 그 아주 구체적인 농지 소재지와 지번은 뭐고 면적은 어떻게 되고 작용하고 있냐 아니면 임대차 줬냐 이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농지 원부 서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을 상대로 해서 전국에 있는 농지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안산에 있는 땅 무슨 땅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이걸 보시면 지금 농지 원부가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이해하실 텐데 이제는 이게 완전 필지별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농지대장 그 양식이 나오면 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올려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